아이스크림 뉴스크림 최민호의 아이스크림. 6월입니다. 6월은 숙연한 달입니다. 6.25가 있었는가 하면 두 번에 걸친 서해 연평해전이 있었던 달도 바로 6월입니다. 그 6월에는 현충일도 있었고요. 그리고 6.25가 이제 있는데 6.25에 대한 작가님 남다른 또 감회가 있으시죠? 그렇죠. 6.25라기보다는 6월이 주는 그 메시지, 또 현충일에 대한 감회도 저는 깊습니다. 네. 저도 해군 해병 출신이라 연평해전 때 우리 희생된 해군 장병들이 바로 후배들이죠. 네. 그 천안함 사건 때는 저희 동기생들이 모두 합동 연결식장에 가서 참 눈물을 흘리기도 했죠. 현충일이나 6월이 되면 그래서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렇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영령들 덕분에 우리의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충일은 올해가 65회고 그러면 65년 전부터 그 기념한 것이라는 것인데 그전에는 현충일이 없었나요? 현충이라고 하는 호국 영령을 기리는 날을 지정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유럽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네. 그 현충일을 Remembrance Day라고 추모의 날이라고 합니다만은 유럽에서는 매년 6월이 아니고 11월 11일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날이죠. 네. 1918년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국의 조지 헌이라고 하는 분의 제안으로 영국에서부터 그 리멤버런스 데이가 시작됐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연합국 참전국이었던 많은 국가들은 매년 11월 11일 11시에 2분간 묵념을 하면서 전사자들을 추모하고 있습니다. 근데 묵념은 처음에는 1차 대전 후에는 1분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지금 2분간 묵념을 한다고 하죠. 그런데 6월 6일이 현충일인 그 배경이 혹시 있습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1956년에 현충일을 6월 6일로 지정했는데 네. 그것은 6.25가 6월에 발발했다는 점도 있고요. 또 24절기 중에 6월 6일, 그해 6월 6일이 망종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다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망종일이요? 망종일이라고 하면 그 씨를 뿌리는 그 시기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우리 절기 중에. 근데 왜 망종이 현충일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 예전에는 그 망종일에 보리를 거두고 모내기를 하면서 풍년을 이루도록 조상들께 제사를 지내고 했었대요. 네네. 근데 고려 현종 때에는 그 망종일에 거란과 전쟁에서 전사한 장병의 뼈를 집으로 봉상하면서 제사를 지내도록 했다라는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네.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연유가 되어서 우리도 6월 6일 날 현충일로 지정됐다고 하는군요. 예.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현충일을 어떻게 추모하고 있나요? 영국이나 아까 말씀드린 제1, 2차 세계대전 참전국들은 11월 11일 11시에 2분간 묵념을 드리고 있죠. 그리고 붉은 개 양귀비꽃을 현충일의 상징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네. 그 양귀비꽃을 추모에 사용하게 된 것은 그게 붉은 빛깔이 피를 상징한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직접적인 계기는 씨 때문입니다. 예. 그 제1차 대전 때 캐나다 군의관이었던 존 맥클의 군의관이 전장에서 아주 절친한 친구를 잃고 장례를 치르고 나서 슬픈 감정을 개양귀비 들판에서 라는 시로 추모했는데 이 시가 널리 알려지면서 그 개양귀비 꽃이 현충일의 상징이 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시가 기원이 됐기 때문에 현충일을 양귀비데이, 파피데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하죠. 그래서 양귀비꽃은 전쟁과 관련된 기금 마련의 상징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한때 그 $10 지폐 뒷면에 이 개양귀비꽃 그리고 참전 용사들과 존 맥클의 시가 써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 그 시를 조금만 좀 소개해 줄 수 있으신가요? 그 시가 좀 긴데요. 네. 플랜더스 들판에서라는 시입니다. 예. 이렇게 시작되죠. 플랜더스 들판에 양귀비꽃이 피었네. 줄줄이 서 있는 십자가들 사이에 그 십자가는 우리가 누운 곳을 알려준다네. 하늘에는 종달새 힘차게 노래하며 날아오르건만 저 밑에 요란한 총소리 있어 그 노래 잘 들리지는 않네. 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네. 그 플랜더스 들판은 벨기에의 그 플랑드르 지방을 말하는 곳인데요.
그 1차 대전 때 독일군 폭격으로 숨긴 알렉스 헬머라고 하는 그 절친한 친구의 무덤을 찾았더니 바로 그 들판에 십자가 무덤들 사이로 양귀비 꽃이 온통 새빨갛게 피어 있는 것을 보고 즉흥적으로 시로 읊은 것이라고 합니다. 네. 전쟁 중에 들판에 누웠지만 끝까지 횃불을 놓지 말고 싸우자는 그런 내용이 시에 담겨 있죠. 그런데 그 존 매클의 중령도 그 1차 대전 중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참 인상 깊은 내용인데요. 그 또 다른 나라는 또 다른 나라는 호주하고 뉴질랜드는 11월 11일 이외에 4월 25일을 안작데이라고 해서 또 하나의 현충일로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작데이요? 안작. 네. 안작이라고 하는 것은 오스트레일리안 앤 뉴질랜드 아미 코스라고 하는 호주, 뉴질랜드 연합군의 그 앞자를 딴 글이죠. 네. 그 이 두 나라는 1차 세계대전 중인 1915년에 터키 갈리폴리 상륙작전에서 장병들이 굉장히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바로 이 4월 25일을 그래서 기념하고 있는 거죠. 네. 독일은요, 침략국이었기 때문에 연합국 같은 참전 용사들에 대한 추모일 또는 기념일이 별도로 없다고 합니다. 네. 침략군의 군인은 죽어서도 위로를 못 받는가 봅니다. 네. 다만 아우슈비츠 수용소 해방일인 1월 27일을 나치 학살자 애도일로 지키고는 있다고 하는군요. 네. 일본은 2차 대전이 끝난 날인 8월 15일을 전몰자 추도와 평화 기원의 날로 삼고 있지만 사실은 히로시마 원폭이 떨어진 8월 6일에 평화의 날 행사를 아주 크게 한다고 합니다. 네. 뭐 나름대로 반성과 추모를 하고 있는 날이지만 아직도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일본 측의 석연찮은 태도 때문에 아쉽게도 우리 국민들의 감정이 삭혀지지 않고 있죠. 네, 맞습니다. 미국의 현충일은 남북전쟁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기는 메모리얼 데이라고 하는데요. 매년 5월의 마지막 월요일에 행해진다고 합니다. 그 남북전쟁 중인 1868년 그 북군 출신의 존 로건 장군이 장병들의 무덤에 꽃을 장식하라는 포고령을 내린 데서부터 이 메모리얼 데이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메모리얼 데이에는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버지니아주에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까지 퍼레이드가 펼쳐지고요. 국립묘지에서는 무명용사들의 무덤에 꽃을 바치는 행사가 이어지죠. 아, 네. 나라마다 아픈 전쟁의 상처는 지울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전쟁이 없는 평화를 절실하게 기원하게 되는 6월이었는데요. 그럼에도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겠지만 일어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승리를 해야 하고 나라를 지키신 호국 영령들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적어도 문명국이라면 조국을 위해 희생한 유공자를 소홀히 대접하거나 잊는 경우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국방의 의무를 대하는 인식 자체를 최상의 명예로 여기도록 정부와 국민도 함께 저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죠. 예를 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 유명한 미국 알링턴 국립묘지에 무명용사의 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사람의 목숨의 가치란 계급에 관계없이 동등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알링턴 묘지는 장군이든 사병이든 묘역의 면적이 동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충일이 되면 약 29만 개의 모든 묘의 비석에 동일한 성조기가 바쳐지죠. 더더구나 무명용사의 묘에는 더욱 특별한 존경심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무명용사라고 하는 것은 이름도 없이 고국에 생명을 바친 용사들 아니겠습니까? 예. 뭐 직업군인들은 봉급과 보상을 받는 사람들입니다만은 무명용사는 보상은커녕 이름마저도 없는 희생자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에게 미국은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무명용사의 묘는 24시간 365일 경비를 써서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 알링턴 묘지를 경비하는 병력은 대통령과 수도를 수호하는 육군의 보병연대인데 그중에 무명용사의 묘를 지키는 병력은 올드가드라고 해서요. 특별히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선발됩니다. 예. 미국의 시민권자여야 하고 남성의 경우에는 최소 178cm 그리고 193cm 이하여야 하고요. 국립묘지의 역사와 묘지들의 위치를 완벽하게 암기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합니다.
또 신원상에 어떠한 흠이 있어도 뭐 안 되는 그런 명예로운 자여야 하고요. 이렇게 선발된 병력은 묘를 지키는 근무 시간에는 어떠한 날씨나 상황에도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계절에 따라 이제 2-3시간 단위로 이제 교대도 하는데 이 교대식이 엄숙하기로 유명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명소가 되고 있는 것이 이 무명 용사의 묘죠. 네. 몇 년 전에 그 폭풍우 속에도 미동도 하지 않고 조각처럼 경비를 서고 있는 올드 가들의 사진이 공개되었는데 아주 화제가 되었습니다. 네, 네. 지금 여기 그 사진이 소개되고 네, 있네요. 네, 네. 이들은 교대식을 할 때 경례를 24초간 묘를 향해서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원수에게 올리는 예포의 숫자가 24이거든요. 최고의 예우입니다. 그리고 올드가드들은 이런 정도의 최고도의 엄격성을 가지고 근무하지만 어떠한 수당이나 보상도 없습니다. 목숨을 바친 무명용사를 지키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여긴다는 것이죠. 예. 사실 군복을 입고 귀국하는 병사들에게 비행기 좌석을 양보하는 그 미국 시민, 또 범죄를 저지르다 사망한 군인 묘지에는 이름도 비석도 더더구나 국기개양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있는 미국. 전사자의 유해는 재정상의 한도를 두지 않고 끝까지 찾아오는 미국인들의 그 국방을 위한 또 조국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 대한 명예의 존중 정신에 저는 고개가 숙여집니다. 네. 그런 명예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 희생을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네. 우리는 군복무를 얼마나 명예롭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긴 했지만 그래도 나라를 지키는 군복무와 그 희생에 대한 미국인의 자세가 정말로 부러울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는 미국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이 많습니다. 뭐 정확한 통계도 어렵습니다만 현충일이 제정된 1956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64년 동안 서울과 대전, 현충원 등의 8개 국립묘지에 안장된 호국영령은 약 20만여를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이 1865년 남북전쟁이 끝나고 현재까지 약 154년간 국립묘지에 묻혀있는 영령수가 약 29만이라고 한다면 짧은 역사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네, 네. 얼마나 치열한 역사를 살아온 것이겠습니까?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고 또 상위군경으로 고엽제 환자로 보훈 대상자로 또 그 유가족으로 살고 있는 이 땅의 은인들에게 우리 국민들은 행복의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하여야 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작가님의 말씀을 들으니 새삼 고개가 숙여지고 마음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마음이 먹먹해집니다만 작가님 그럼 6월을 이제 맞이해서 최민호의 아이스크림 무엇으로 한번 외치겠습니까? 네, 아까 플란더스의 들판에서라는 시를 잠깐 소개했습니다만 정말 가슴 찐한 우리의 시가 있습니다. 바로 모윤숙 시인의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라는 시지요. 네. 산 옆에 외따른 골짜기에 혼자 누워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하면서 이어지는 긴 시입니다마는 그 호국 영령들의 마음을 오늘 아이스크림으로 외쳐서 제가 감사함을 표하고 싶습니다. 네. 이 골짜기 내 나라 땅에 한 줌 흙이 되기 소원이노니 보훈은 우리의 도리요, 명예요, 사명이니라.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네. 이 골짜기 내 나라 땅에 한 줌 흙이 되기 소원이노니 보훈은 우리의 도리요, 명예요, 사명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